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 제3장 릴지낚시의 기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그 속제목 5번째 이야기로 실전에서의 릴지낚시로 들어갔었죠. 오늘은 그 6번째 이야기 목줄의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고자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이죠. 이렇게 약간 곱부려 가지고 홈통이 진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 그리고 들물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류권이 서서히 말려 들어가는, 그리고 일정하게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포인트에 내려서 공략을 시작할 때 감성론 반유동 채비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지점은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바깥쪽 조류보다는 지류가 말려 들어가는 안쪽 조류대를 공략하는 그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채비를 기준으로 우리가 목줄의 활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공략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어제 이런 채비를 지난주에 그러셨죠. 목줄이 약 4m의 목줄을 사용을 했고 085에서 1호찌, 그리고 같은 부력의 마이너스 수중찌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전체 수심이 약 8m라고 가정을 해서요, 매듭의 위치를 바늘부터 매듭의 위치겠죠. 전체 수심을 약 8m 정도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매듭에서 바늘까지의 전체 수심, 찌미, 우리가 주는 말 그대로 찌미 수심이 되겠죠. 이 수심이 8m이고 목줄이 그 중에 4m를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는 채비라면, 이 반유동 채비, 이 마이너스 0.8에서 1호의 이 수중찌는 캐스팅 되고 난 이후에 4m만 내려가더라도 매듭에 찌가 닿게 되면서 채비 전체가 바로 안정되는, 불과 4m라 그러면 뭐 빠르면 10초, 10여 초 사이에서 채비가 안정되고, 봉돌이 내려가면서 목줄 4m는 서서히 내려가서 채비 전체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보통 평균적으로 본다면 목줄의 길이는 약 3m에서 3.5m 정도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줄 길이에, 반유동 채비의 목줄 길이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낮게 사용하거나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저는 약 4m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는 게 좋지 않는가, 반유동 낚시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저하고 풀어가게 되는 낚시에서는 3에서 3.5m, 비교적 4m에 비하면 짧은 목줄보다는 조금 길이를 준 이 4m의 평균 목줄 길이가 훨씬 낚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목줄 4m를 가정한 바로 이 목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그럼 새로운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가 1호의 부력을 가진 찌, 그리고 마이너스 1호의 수중찌라고 가정을 하고, 자, 목줄이 전체 4m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비가 안정됐는데, 만약에 아주 적당한 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목줄 4m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은 상태라면, 자, 1호의 무게가 매듭에 닿고 안정된 상태, 그리고 적당한 조류가 흐른다면 1호의 무게보다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 4m의 목줄은 조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경우 목줄은 1호 수중찌가 당긴 각도보다는 조금 더 각을 그리게 되겠죠. 가벼운 채비가
1호 수용지의 무게보다는 조류를 더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글거리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조류가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다면 4m의 목줄은 훨씬 더 가글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자, 만약에 반대로 조류가 거의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G부터 수용지까지의 거리만큼 그대로 일자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일자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서 우리는 목줄에다가 봉돌을 가감하게 됩니다. 자,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봉돌의 무게, B봉돌을 달다가 2B봉돌을 단다든지 혹은 무게와 개수를 대가면서 미채비가 목줄이 완전히 이렇게 가글지고 떠오르는 것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조류에 따라서 혹은 수심에 따라서 목줄에 가감하는 봉돌로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빠른 조류 그리고 느린 조류의 이 경계선, 제일 빠른 조류부터 제일 느린 조류까지의 목줄을 다는, 목줄에 봉돌을 달게 되는 기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과연 어떤 데 목줄에 봉돌을 달고 어떤 데 목줄에 봉돌을 달지 않는가? 사실 이 목줄에 다는 이 봉돌은 필요악이죠. 없으면 없을수록 미끼는 자연스러워지고 채비를 운용하기도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환경, 조류가 빨라서 채비가 완전히 뜨는 것 같다든지 또 뭐 완전히 서 있지만 바닥에 채비를 붙이고 싶어서 목줄을 단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봉돌이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달지 않는 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류가 가지 않는 아주 미세한 조류거나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을 1번으로 생각한다면 이 1번은 봉돌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성돔 낚시를 하기 딱 좋을 정도로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정도의 아주 좋은 이쁜 조류가 간다는 것을 2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럴 경우 봉돌은 달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자, 작다는 걸 수치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감성돔 반유동 채비에서 G3, G3번 혹은 G1번 정도까지. B봉돌은 아주 미세한 조류에서는 조금 큰 듯하고요. 이 정도면 작은 봉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을 때는, 미세하거나 가지 않을 때는 봉돌은 달지 않는다. 아주 이쁜 정말 좋은 감성돔 조류가 가는 정도다. 찬찬히 간다. 그렇게 하면 G1번에서 G3번 정도의 봉돌이면 충분할 것이고, 야, 조류가 조금 간다. 기준보다 조금 세다고 생각하시면 3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B봉돌, 기준이 되는 B봉돌 하나 정도 달아준다. 다시 말해서 약간 떠오를 수 있는 목줄을 B봉돌 하나 달아서 약간 눌러준다는 생각만 하시면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류가 아주 세다. 자, 마지막으로, 야, 감성돔 낚시하기는 조류가 너무 세. 던지니까 채비가 안정되자마자 채비가 확 가버려. 어쩔 수 없이 목줄에 봉돌을 무겁게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야, 여기는 2B 정도의 봉돌은, 혹은 2B에서 3B 정도의 봉돌은 바늘 위에 달아줘야 조금 채비가 눌러질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신다면 2B 봉돌 한 개를 바늘 가까운 곳에 다는 것보다는 목줄 전체 4m 중간에 B봉돌을 2개 다시는 것이 낚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조류가 미약하거나 거의 가지 않을 때는 봉돌은 달지 않는 게 기본이다. 자, 감성돔 낚시 약한 듯 하지만 아주 좋은, 보기 좋은 조류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봉돌을 달지 않거나 달더라도 아주 작은 G3, G1 정도의 봉돌을 하나 정도 달아주는 것이 반유동 채비에서는 기본이다. 자, 조류가 조금 빠른 듯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채비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조류다고 판단하시면 봉돌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B봉돌 하나 정도 물려주시는 것. 그리고 조류가 빠르다. 이거는 2B, 3B 큰 봉돌을 달아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큰 봉돌 하나보다는 B봉돌을 분납해서 다는 것이 목줄에 다는 봉돌을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이제 재밌는 목줄을 운용하는 방법들, 어떻게 해서 입질을 빨리 받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목줄의 활용 비밀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도 아쉽지만 시간이 아쉽습니다. 자, 매주 진행되는 방송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 기준을 가지고 목줄 운영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